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성장주 탐험대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기업은 어펌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성장주 탐험대 시간은 우리가 한 2, 3년 후에 지금보다도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익도 좀 많이 늘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을 탐험하는 코너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탐험을 하시고 분기마다 실적도 체크하셔서 그 경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보시면서 투자를 최종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주로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상승도 하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M&A 되거나 사라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충분히 후보가 좋은 성장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보가 되지만 중간에 성장하다 얘가 삐딱선을 타면 우리가 탐험하다가 다른 길로 잘못 빠지면 그 사람은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 가는 그 길대로 잘 갈 수 있는지 좀 분기별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초이스 스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지금 보는 시기와 관계없이 업데이트된 정보로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현재 보는 영상과 이제 조회했을 때의 시점의 데이터가 지금 조회했을 때 시점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성장주 탐험을 했을 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게 길이. 근데 요때 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얘가 우리가 성장주 탐험하는 길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딴 데로 샌 거예요. 그럼 걔는 안녕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형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펌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BNPL 서비스의 선두업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약어로 많이 썼죠. BNPL 선두업체 이렇게 썼는데 이걸 풀어보면 Buy Now, Pay Later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갖고 가 돈은 나중에 내고 이런 거죠. 후불 이제 지급하는 거죠. 일단 물건 먼저 가져가고 넌 돈은 나중에 내도 돼. 그래서 소비를 상당히 자극하는 이런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붐이거나 소비자가 많이 좀 활성화되거나 경기가 좀 좋을 때 아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좀 더 이런 부분들 쓰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들의 비즈니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이 산업이 BNPL이라고 하는 이 산업의 성장성이 업계에서 또 이제 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 2024년부터 2029년도까지 연평균 약 2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이 연평균으로 10%만 해도 상당히 산업이 성장하는 성장률이 높은 건데 개별 기업의 성장률이 아니라 BNPL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률이 향후 5년간 약 22% 정도 돼서 2028년도에는 한 1,000억 달러 규모가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같이 살펴드리겠지만 어펌홀딩스처럼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고 결제할 수 있는 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이제 BNPL이라는 걸 도입해서 좀 확장하고 있고 이게 메인으로 아주 크진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블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과거의 이름은 이제 스퀘어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BNPL이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3, 4 정도가 되게 열심히 경쟁하면서 이 산업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이렇게 비즈니스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맥스 레빈츠 지금도 대표를 하고 있어요. CEO를 하고 있는데 공동 창업자가 2012년도에 설립한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페이팔로도 성공시키고 또 나와가지고 이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이게 이제 스텝 1, 2, 3 이게 영상에 그 화면에 보면 보이시죠? 첫 번째 일단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모바일로 딱 해서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딱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단 결제를 하는데 돈은 나중에 4번에 걸쳐가지고 무이자로 낼게. 결제하면 이제 요 어펌홀딩스가 뜨면서 그거 이제 결제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 건지 최종 생성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내가 만약에 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4주 보통,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4번 결제, 이런 식으로 보통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무료로 제공하는 기간이. 그러면 내가 2주마다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1,000를 주고 샀다. 그럼 나는, 4번이니까 $250씩 내는데, 2주에 한 번씩 $250씩 내 계좌에서 연결해 놓으면, 은행 계좌에서 빼가는 거예요. $250씩. 그럼 나는 지금 $1,000가 없더라도 지금 당장 살 수 있잖아요. 당장 살 수 있고, 할부로 하더라도 무이자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카드사의 할부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물건을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부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 BNPL이랑 뭐가 다르지? BNPL도 일단 결제해서 내가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갚는 거고, 카드사도 내가 카드 결제하고 돈은 나중에 갚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 모델 자체는 비슷한데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자율이 다릅니다. 이자율이. 아까 이제 BNPL 같이 이제 어펌홀딩스 같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2주마다 4번에 나눠서 결제하는 이런 수수료를 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위에 더 길어지는 기간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수료를, 할부 수수료를 받긴 합니다만은 그 수수료가 카드사의 할부 수수료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카드사 할부 수수료 우리나라도 되게 높은 거 아시죠? 무이자 할부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카드 수수료율이 상당히 비싸죠. 상당히. 그래서 뭐 좀 심한 애들은 뭐 10% 중반이 막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10% 초반인 경우도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카드사 할부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BNPL, 이 어펌홀딩스가 제공하고 이런 형태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할부 시스템보다는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카드사 할부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카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내가 신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 신용도를 근거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지만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어펌홀딩스는 카드가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바일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뭐 좀 약간 느슨한 신용 조회만 하면 누구나 다 어펌홀딩스에서 약간 이렇게 가상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거기서 그냥 바로 그걸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또는 내가 아직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저렴하게 할부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빨리 좀 이렇게 먹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의 카드사하고 상당히 좀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확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펌홀딩스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 두 가지의 매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할부 관련된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 아까 일단 특정 기간, 그러니까 짧은 기간들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자 수익이 없겠죠. 근데 이것도 길어지면 수수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수수료조차도 카드 수수료보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결제를 시킬 때 가맹점이 있을 거잖아요. 물건을 판 가맹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맹점에서도 원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거는 뭐 결제 대행 업체들이 다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결제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 두 개인데, 할부는 되게 낮췄고, 그래서 사실상 할부를 낮춰서 뭐 결제를 많이 하면 또 이게 결제 대행하는 가맹자, 그러니까 가맹 사업자로부터 또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같이 지금 벌고 있는 이런 구조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어펌홀딩스의 그 결제 모듈을 탑재하는 이렇게 상점들, 온라인 스토어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이제 뭐 거래액이라든지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회사는 정말 화끈했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180까지 갔다가, 주가가 이때 한 2023년도에는 거의 바닥인데 한 $1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한 700만 원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러고 남았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10에서 막 올라가지고 주가가 3배 이상 올라서 $37, 그러니까 $35, $37, 이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만 보면 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이 없죠. 막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고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때 아직 사셔가지고 막 150달러에 사셨던 분들한테는 아직도 여전히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이런 상황이 아직도 4배 이상 더 올라야지만 본전을 회복할 수 있는 아찔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이때 왜 이렇게 많이 갔었나? 이때는 BNPL이라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화두가 됐었고 실제로 많이 성장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붙으면 주가가 갔다가 이제 성장주들이 2021년도에 금리 오르면서 깨지면서 이때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적자가 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매출도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막 80, 9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성장주로서 갈 수 있는 어떤 지금 뭐 이렇게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 3년 지났을 때 다시 과거의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과연 이제 고성장 탐험대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보니까 증권사도 그렇게 의견들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뭐 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한 6.9% 정도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다 도달했다. 팔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투자 의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 15 증권사가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바이가 3개밖에 없어요. 셀도 3개예요. 팽팽하죠. 웬만하면 셀 잘 안 나오는데 어퍼몰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자 3군데, 팔자 3군데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모르겠다. 보유하고 계세요가 9분. 그렇게 해서 총 15인데 증권사 컨센서스가 이렇게 홀드로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가지겠다.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왔으니까 팔아라. 라는 사실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많이 다른데 증권사의 목표가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벌어져 있는 분포도를 좀 보시면 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요 증권사 목표가를 제시한 기업들, 이제 증권사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증권사는 65달러.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50% 더 오른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39달러라는 거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가 19달러. 지금부터 주가가 반토막 나야 정상가예요 라고 주장하는 증권사까지. 그러니까 19달러라고 얘기하는 증권사들은 셀 의견을 냈을 거고 65달러를 얘기하는 데는 바이를 냈겠죠. 완전히 지금 막 의견이 막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BNPL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연평균 한 22% 성장하는 고속산업,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다라는 점 분명한데, 요 안에서 이제 BNPL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퍼몰딩스나 뭐 페이팔이나 또는 뭐 블록이나 이런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누가 1등 할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이즈가 매출 사이즈로 보면 훨씬 더 큰 회사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BNPL만 하는 회사로만 봤을 때는 또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누가 1등으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 산업에서 1등 하는 녀석은 상당한 수익과 함께 매출과 함께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군 중에 하나로 이 기업을 탐험하고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리스크도 있어요. 리스크도 다 있고. 네, 증권사 목표 주가 보면 현재 주가가 빠지니까 목표 주가 완전히 거의 폭포수처럼 빠졌죠. 10월, 그러니까 2021년도 10월에 보시면 깜정색으로 주가 막 빠지니까 목표 주가 막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의 막 엄청나게 빠졌다가 최근에 보면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매우 드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전체적인 투자액이 홀드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올려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더 목표가를 올리려고 하면 이 회사의 어퍼몰딩스의 실적이 확실한 성장으로 탁탁탁 찍어줘야지만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이면서 그 다음에 뭔가 다음 단계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서 뭐 100달러를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뭔가 그려보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도 어차피 리포트가 나오면 반영도 되고 저희 회사 초이스탁 들어오시면 증권사 컨센서스가 기업 개요 맨 하단에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데이터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단계를 매출액도 점점 예상치가 올라가고 뭐 주당순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좋아지고 그러면 증권사 목표가도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형태가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볼 텐데 매출액은 잘 성장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확정 실적이 매출액이 21% 늘어난 14억 달러.
그 다음에 올해가 58%, 엄청 많이 늘죠. 22억 달러. 2025년도에 약 20% 성장한 26억 달러. 2026년도에 20% 성장한 31억 달러. 딱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산업의 성장률과 비슷한 사이즈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매출액이 20% 성장한다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네, 상당한 거고. 대신 이제 이 회사가 BMPA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은 구매처에다가 돈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줘야 되면 얘네가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중에 얘네들이 그런 고객들한테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운영해야 되는 자금들도 상당히 커지고 또 하나가 금리에 되게 민감을 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원가가 상당히 싸지기 때문에 고객한테 BNPL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나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의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조금 더 플러스되는 순풍의 효과를 분명히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적자다. 그래서 이게 적자 기업들이 과연 성장주냐? 이게 적자를 기록하지 않으면 우량주겠죠.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건 성장주고,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고 향후에 이게 따라 올라와서 나중에 순이익도 많이 내고 하는 형태로 가는 기업들을 보는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매출 성장과 수익이 이제 흑자 전환하기 전에 주가가 한번 오르고 전환한 다음에 2차로 굉장히 많이 이 두 단계로 보통 성장주들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1차적 성장,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고, 요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당 순이익을 좀 보시면, 2023년도가 마이너스 3.34달러,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마이너스 2.5, 2025년도가 마이너스 1.9, 2026년도가 마이너스 1.6.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를 계속 지금 주당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사이즈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이제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인하되거나 이런 영향들이 되면 주당 순이익의 적자 폭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초이스탁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기업 개요 하단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눌렀는데 어디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이렇게 맨 밑으로 내리면 밑에 이렇게 매출액, 그 다음에 EPS, ROE, 이렇게 예상치까지 해서 다 그래프로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 지표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에 검색해 봤더니 얘보다 더 좋아졌어요. 매출액도 조금 더 높아졌는데, 예를 들어서요. 2024년 예상치가 매출액 22.1에서 한 두 달 있다 봤더니 22.5가 됐어요. 그럼 이게 훨씬 더 좋아진,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2.51달러가 올해 적자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2.3까지 줄였어요. 그럼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몇 달 전에 예상했는데 매출액이 22.1에서 한 20억 달러로 줄었어요.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달러 정도까지 더 확대됐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성장주 탐험하다가 이거 딴 길로 샌 거예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좀 얘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탐험대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추천하는 종목들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탐험하는 경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장주를 잘 발굴하는 후보로 좀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적들이 이제 이렇게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매출액을 가지고 주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하고 주가하고 비교하는 지표가 PSR이에요. P는 프라이스고 S는 세일즈겠죠. 가격하고 매출액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비교해보면, 초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이때 180달러 가고 이럴 때, 한 3, 40배. 그러니까 PSR이 3, 40배면 진짜 비싸긴 하죠. 네, 진짜 비싸긴 한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3, 4배 정도 또 올랐고,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될까요? 7배? 그러니까 이 숫자 정확한 데이터도 초이스탁에서 개요해보면 다 나옵니다. PSR 지표들이. 제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안 찍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 빠졌지만 지금 현재 2023년도 4년도 시점에서 보면 주당 매출액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당 매출액이 대략 5달러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달러, 9달러. 그러면 2003년도가 지나면 12달러 정도 수준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아까
20%씩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지금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주당 12달러 정도가 되면 지금 주가가 한 39달러 정도잖아요. 그럼 한 PSR로 보면 한 3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SR 차트로 봐도 이 완전 바닥권인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그냥 멈춰 있거나 좀 조정받거나 해도 한 2, 3년 후면 가장 바닥권에 이제 도달하는데, 이런 형태가 될지, 아니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지고 이익이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적자폭을 빨리 개선하면서 그 구간에 오지 않고 주가가 더 급등할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실제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과 속도, 그 다음에 개선의 어떤 뭐랄까 기울기, 예, 그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살 건지 이런 결정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쟁사하고 같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블록하고 페이팔이 우리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BNPL이라는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것만 메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페이팔이 보면 뭐 페이팔하고 블록은 이제 사이즈가 되게 크죠. 네, 이 회사도 뭐 BNPL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보면 이제 이 회사도 보면 이제 블록 같은 경우에도 219억 달러에서 240억, 280억, 그래서 꽤 많이 성장하죠. 그건과 비하면 페이팔은 한 10% 정도 성장. 그래서 사이즈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어펌홀딩스가 이제 성장률은 제일 높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이 블록, 그 다음이 페이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이팔 한 10% 정도. 그러니까 블록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한 10% 중후반대. 그 다음에 어펌홀딩스는 한 20%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기업 다 그런 형태들로 갈 거고, 비슷한 형태의 주가 흐름을 아마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모두 다 주가가 다 폭락해서 지금 바닥권에 거의 다 있는 상황들인데, 이 중에서 누가 하나 좋아지면 아마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요거는 그룹으로 좀 관심 종목에 놓아놓고 같이 어떤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면 조금 더 타이밍을 잡으실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을 좀 살펴드릴 텐데, 저희 100점 만점 27점이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우량주 기준으로 하는 거에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한 거죠. 왜냐면 수익이 안 나고 적자고, 앞으로도 한 3년은 적자 날 건데 이 기업에 투자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성장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주가 처음에 적자가 아닌 성장주는 없었어요. 테슬라도 그러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되는데, 그 초창기에 있는 성장주로 갈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우리가 성장주 탐험대의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우량주의 기준에는 탈락이지만 어쨌든 성장성이 살아있다, 그 부분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냥 뭐 5달러, 10달러 뭐 이럴 때는 진짜 너무 싼 가격, 이게 음영 밑에서 진짜 막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싸서 지금은 보면 매우 고평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여기에. 네,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적정가와 고평가 사이로 지금 이제 약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요 시점에들이 저희가 이제 실적 개선과 함께 이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좀 이렇게 캐시플로우 상의 문제만 없으면 아마 30달러 초에서 중반 사이에서 아마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2, 3년 후에 저희가 실적들까지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대략 눈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보시면, 이런 주가들이 어느 시점쯤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